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물론 뭐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퍼센티지가요. 많이 쳐봤자 30%예요. 30%.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것도 많이 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통계에서는 25%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만 혈당 조절이 잘 되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이외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제 잘 안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 당뇨 치료의 3대 그 치료하는 그 방침이 뭐죠? 식이요법, 그 다음에 운동이죠. 운동, 그리고 약을 드신다면 당뇨약. 물론 뭐 약은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흔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식이라든지 운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이거는 뭐 그냥 젊은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굉장히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힘들어집니다. 사실 뭐 식단을 뭐 계속 몇십 년 동안 드셔오셨던 그런 식습관이 있는데 그걸 뭐 하루아침에 당뇨 생겼다고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이란 건 더 힘들죠. 사실은 하던 게 있는데 조금만 걸으시라고 해도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어떤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그냥 젊은 사람이나 병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해도 그만, 뭐 안 하면 뭐 조금 뭐 건강이 나빠질 우려가 있겠지만 지금 일단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당뇨병 환자에서도 식이라든지 운동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당뇨병의 어떤 합병증이 생길 그런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식이하고 운동은 당뇨약과 같은 정도의 어떤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약인데요. 당뇨약의 경우에는 용법이 있어요. 용법에 맞춰서 드셔야 됩니다. 용법에 맞춰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하게. 자, 우리가 매일 밥을 먹죠? 매일 밥을 먹으면 매일 혈당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당뇨약을 먹다 안 먹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때는 혈당이 자리를 잡고요. 안 먹을 때는 다시 들쭉날쭉하겠죠. 이런 것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만 듣고 그냥 끄셔도 돼요. 시간 없으면 이겁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서 그냥 한번 쭉 훑어가면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얘기하자면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 증가. 자, 여러분 체중은요 어떤 식 개념이냐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체중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증가합니다. 이거 뭐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좀 원래 뭐 아무리 먹어도 뭐 살 안 찌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젊었을 때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가 결혼하고 나이 들면 그런 분들도 조차도 체중이 증가합니다. 물론 뭐 아주 체질적으로 절대 뭐 살이 안 찌는 그런 체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체중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체중이 증가하면 당연히 혈당 조절은 더 잘 안 되겠죠. 내장 지방이 증가하고 그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중이 늘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이 운동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잘 하면 체중 증가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이제 동반 질환입니다. 동반 질환. 그러니까 뭔가 병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당뇨만 해도 힘든데 다른 병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이 병 때문에 다른 병 때문에 당뇨에 잘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뭐 그러니까 이 동반 질환이 심각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증상이 생기다던가 그러면 이 병을 신경 쓰느라고 당뇨는 뭐 지금 당장 문제 생기는 건 아니니까 이러면서 그냥 뭐 약간 넘어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그거 말고요. 또 어떤 질병 중에 약간 염증을 일으키는 형태의 질병이 있어요. 염증이 생기면 혈당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질병의 어떤 패소피지올로지, 병태생리학적으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꼭 뭐 그렇다기보다는 좀 잘 신경 못 쓰시는 것 같아요. 너무 또 병이 하나 더 있으니까 또 기운도 빠지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혈당을 올리는 그런 약물이 있어요. 근데 그 약물을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 그리고 뭐 이제 항정신병 약 중에 약간 비전형적인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흔히 쓰는 건 아닌데 요새 들어서 이제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좀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보면 이런 게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억제제죠. 면역 억제제. 자, 요 두 가지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를 드실 정도면 이거는 이미 전문가에게 관리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도 전문가에게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스테로이드. 알게 모르게 이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운동하라고 했다고 운동만 하시면 되는데 또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운동 근육 키운다고, 물론 뭐 근육을 키우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는 그냥 정석적인 방법으로 근육을 키우셔야지 스테로이드라든지 뭐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경우에선 그런 일이 없는데 간혹 가다 있어요. 간혹 가다가 여러 이제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하신다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하면서 이제 근육은 키울지 몰라도 혈당은 더 나빠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근육 키우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에서는 혈당 조절을 조금 더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지, 물론 뭐 근육 키우면 좋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현재 당뇨의 악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당뇨병의 자연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베타세포 기능은요,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능이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뭐 별 체중도 안 늘고 뭐 이런 거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더 잘 안 되죠. 당연히.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일형 당뇨의 어떤 콤포넌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다 2형 당뇨 얘기하는 거거든요. 1형 당뇨는 사실은 이게 오토이뮨이라고 그러죠. 자가 면역성의 컴포넌트가 강해서 조금 다릅니다. 이제 많이 이제 코스라든지 뭐 치료라든지 이런 게 조금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 잡는 게 좀 다른데요. 2형 당뇨 중에서도 은근히 1형 당뇨의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당뇨 환자가 많고 또 이 1형 이 검사가요, 보험이 좀 잘 안 되는, 삭감됩니다. 이게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검사를 잘 못 내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면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삭감이 1차에서 하기에는 좀 삭감이 좀 우려가 돼서요. 내분비내과, 제가 아는 이제 내분비내과 선생님들한테 이제 환자를 보내드리게 되죠. 왜냐면 이제 환자를 위해서 1형 당뇨 컴포넌트가 있다면 그걸 검사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이 치료를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의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많아요. 이게 이제 뭐 꼭 제가 이제 잘못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관성의 법칙. 근데 뭔가 이 생활 속에서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던 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경향. 이게 이제 환자분한테도 있고 의사한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A라는 약과 B라는 약을 이렇게 써왔어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혈당 조절이 그때는 뭐 한 7% 뭐 이렇게 이제 웬만큼 되다가 뭐 7.2 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뭐 그래도 좀 봐주면 하죠. 이걸로. 근데 또 7.5 이렇게 이제 됐어. 됐는데도 이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그냥 이걸 좀 계속 쓰고 싶은, 뭔가 약을 변경하자고 하면은 뭐 또 좀 약간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좀 요걸로 가고자 하는 뭐 이런 게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거 의학 용어도 그런 게 있어요. 테라퓨틱 이너시아라 그래가지고 이런 아예 용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은근히 꽤 있어요. 자, 하던 치료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치료라는 거는 어떤 조절 상태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약이 필요하면 시작을 해야 되겠고, 인슐린 필요하면 인슐린도 투여를 해야 되겠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딱딱딱딱 기계처럼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관성이 작동을 해서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혈당 조절이, 그러니까 그 약으로는 안 되는데, 그냥 그 약으로 만 가고, 아무리 식이랑 운동을 잘 한다고 해도 뭐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